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제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다.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걸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로부터 자신이 계엄을 만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최 전 부총리는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며 비상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법정에선 이른바 최상목 문건의 원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본들과 달리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CCTV도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당황했다며 안경을 안 써 잘 안 보였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A4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계엄 문건인데 그 원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간 공개된 사본과 달리 형광펜으로 여러 군데 강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형광펜은 어떻게 칠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이후 줄곧 접힌 쪽지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영상이 제시되자 자신도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는 문건의 내용을 봤던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초현실적 상황이라 기억이 파편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고요.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전 안경을 안 쓰면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판장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습니다.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증인은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특검이 형광펜 강조 표시 등을 볼 때 계엄에 동조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최 전 부총리는 일관적으로 계엄에 반대해왔다며 항변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은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최 전 부총리는 기억과 CCTV 영상이 달라 본인도 당황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최 전 부총리는 지금도 문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이 최상목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등이 적혀 있는데요. 최 전 부총리는 쪽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언급한 문건은 법학 전공자라면 충격적일 수 있다면서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최 전 부총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건 더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봤던 또 다른 계엄 문건을 두고도 대접견실에서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안경을 안 쓰고 있었다면서 누구와 인사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본인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증인으로 나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증언을 아예 거부했다면서요? 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면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언급한 건데요. 그러자 재판부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다시 의사를 확인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지금 다 증인으로 나온 인물들의 발언들 또 증언 거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재판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었지만 전부 불출석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과태료를 500만 원씩 부과했고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부르겠다며 구인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예. 구인영장 발부가 됐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억 원가량의 미국 국채를 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경제부총리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한 셈인데 최 부총리는 2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비슷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2억 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장이 원화를 팔아 미국 채권을 사들인 겁니다. 투자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을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미국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부총리는 2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매입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미국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 상품으로 돈을 벌려면 환율도 올라가야 되고 금리 격차도 높아져야 되는 우리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득이 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부적절했다면 제가 뭐 그렇게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당시 해당 상품을 실제로 팔았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채를 사들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최 부총리가 계엄 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선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했다고 비판하며 매수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 측은 미국채 구입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어긋나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